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아파트 공급 부족, 반도체 공급 부족, 소름 돋는 평행 이론이다 라는 내용으로 간략하게 언급드리겠습니다. 지금 평행 이론이 되고 있어요. 소름 돋아요. 아파트의 공급 부족과 반도체 공급 부족이 지금 똑같은 형태로 결말이 지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니까 주택 공급 부족 심화 2020년도 9월달인데 이제 뭐 패닉 바잉이 막 나타났죠. 네, 그래서 아파트에 우리가 주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또 주택이 또 멸실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공실되는 부분들도 있고, 개발 여러 가지로 사업을 해서,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연식이 오래되죠. 아파트가 오래되고 이러면은 이제 또 리밸런싱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새 아파트로 공급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외곽이라든가 교통 여건이 어려운 쪽들의 주택은 다시 또 도심적으로 유도를 해서 적정 수준으로 매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장기적으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 공급이 17년도 이후부터 끊겨버렸습니다. 2017년도부터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이 사태가 공급 부족 사태가 나타나면서 패닉 바잉이 나타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아파트라는 거는, 주택이라는 것은 적정 공급 수준이 110%예요. 100%가 아니고 10% 항상 여유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에서 110%를 넘어가는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몇 퍼센트가 되든 간에 사람들이 살고 싶은 아파트가 있어요. 주택이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전세라는 제도 때문에 55%의 유주택자 있고 나머지 45%는 무주택자입니다. 그러면은 집을 갖고 있는 55%의 유주택자 중에서도 자기 집을 만족하는 비율이 15%에서 20%밖에 안 돼요. 그만큼 대한민국의 노후주택 비율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적정하게 리밸런싱을 통해 가지고 공급이 매년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17년도부터 끊기는 사태가 나타나면서 18년도부터 주택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19년도, 2000년도는 전국 단위로 아파트 가격이 급증하기 나는 현상이 나타났고, 이것은 20대, 30대들한테 패닉 바잉이 나타났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이제 발단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19년도 보니까 18년도부터 시작해서 19년도 사이로 해가지고는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공급 지표가, 공급량이 급격하게 줄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발단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집값 급등 원인을 보니까 이명박 박근혜 탓이라고 합니다. 이게 누가 말했습니까? 정부 여당과 그리고 김현미 장관, 그리고 현 정권이 19년도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급등이 막 나니까. 그래서 지금 김현미 장관이 해맑게 지금 웃고 있죠. 아주 아름다운 미소를 가지고 무슨 모나리자입니까? 네, 눈썹만 없으면 모나리자인데 마스크 낀 모나리자. 해맑게 웃고 있다. 그리고 이제 강아지가 자꾸 지금, 야,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강아지가 자꾸 문을 짖어서, 잠깐만요. 야! 하지 마, 좀. 그런데 2019년도에 지금 이 말을 했죠. 집값 급등 원인은 이명박 박근혜 탓이다. 그래서 해맑게 웃으면서 나와가지고 감사를 받으면서 청문회 나와가지고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2020년 작년에 되니까 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박정희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박정희와 이명박 박근혜 탓, 부동산 혼란에 또한 연일남 탓이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참 이상합니다. 박정희가 무슨 상관이죠, 여기서? 주택 공급하고, 이거 보세요. 주택 공급이 18년도에서 급격히 20년도로 넘어가면서 2020년, 2021년까지 계속 주택 공급이 안 나오죠. 낮아지죠, 전국 단위로. 근데 이게 박정희가 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박정희가. 무슨 상관입니까, 이게? 박정희 정권 시대가 70년대, 60년도인데, 연관이 있나요? 그래서 또 추미애는 또 한 가지 또 거둡니다. 부동산 급등은 투기 심리 탓. 가격에는 실수요가 있고 가수요가 있고 투기가 있죠. 투기 수요가 있죠. 다 어우러져서 하나의 가격이 만들어지는데, 투기 수요란 거는 없애줄 수가 없습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전적인 정부 탓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계속 지금 하는 얘기가 박정희, 좀 사고를 우려먹는 얘기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탓.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이명박 박근혜 마찬가지고 박정희 때도 주택가격이 안정됐었잖아요. 상관이 없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 오늘 얘기를 한 게, 이사 대책 후속 조치 서둘러라. 그러면서 변창흠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다. 그래서
획기적인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획기적인 공급 확대가 뭡니까? 임대주택입니다. 임대부 주택. 그래서 기존의 임대주택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형태를 조금 바꿔놨어요. 뭐 삼각형을 뭐 사각형으로 약간 비스듬하게 만들어놓고 그래서 뭐 도형으로 표현하자면 그래서 임대부 주택을 만들어가지고 공급 확대를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변창 없이 반값 아파트 검토 다시 꺼낸 토지 임대주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필요한 게 임대주택이 아닙니다. 지금 20대, 30대도 그렇고 40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무주택자들이 필요한 거는 모든 사람들이 살고 싶은 내가 살고 싶은 내 소유의 아파트예요. 근데 인식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죠. 자꾸 임대로 자꾸 밀고 늘어지는 겁니다. 이 차트를 보니까 전두환 때 급격하게 전두환 때까지는 물가가 굉장히 안정됐습니다. 그래서 노태우 때 아파트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가니까 노태우 정권이 했던 게 200만 원 건설입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일기 신도시가 나왔죠. 그래서 뭐 일산도 뿐만 아니고 뭐 분당이라든가 여기서 뭐 광명도 포함되고 다 일기 신도시 하고 200만 원을 진짜 지어버렸습니다. 그냥 뭐 군사 정권이니까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라면 해야죠. 그런 다음에 집값이 안정이 됐죠. 그 다음에 2000년 IMF가 이후에 급등하기 시작했었는데 이 급등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노무현 정권이 이기 신도시를 내밀었었죠.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 규제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비서실장이 문재인 자르고 보수 정권 인사들을 다 들여가지고 한미 동맹을 하고 이제 뭐 이라크 파병도 하고 그러니까 보수의 정권을 이제 추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기존의 진보 쪽으로 넘어갔던 부분들에서 보수 쪽으로 넘어갔고 3기 2기 신도시를 만들고 이명박 때는 어떻습니까? 2기 신도시 그냥 이제 추진하죠. 사전 청약도 좀 만들고 그 다음에 서울에 20만 호를 그냥 때려 부었습니다. 세곡동, 내곡동에 행복주택 막 지어버리고. 그런데 박근혜 때까지 원래 주택 가격이 안정됐었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권 들어가고 17년도부터 공급 계획을 다 말살시켜버렸습니다. 재건축 다 묶어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이 200만 호를 짓는다고 하는데 이게 임대주택이에요. 기존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노태우, 김영삼 때입니다. 주택 공급이 늘어났을 때 하고 이명박 박근혜 때도 주택 공급이 늘어났을 때 보시면은 임대주택은 어느 정도가 들어가 있죠. 아주 이제 저소득층이라든가 하부계층을 바치는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임대주택은 우리 아파트를 살 수 없는 사람들한테는 지어주니까 그 프로테지가 상당히 작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서 해법을 들고 나온 거는 뭡니까? 기본이 절반이 임대주택이에요. 절반이. 그리고 그 절반으로 임대주택 만드는 것도 지금 현실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서울역 쪽방촌 집단 반발, 변창흠표 공공개발에 지금 삐걱하고 있습니다. 왜 삐걱하냐 하면은 재개발이라더니 토지 수용. 우리가 수용이라는 말을 많이 듣죠. 수용이란 말은 나의 재산권과 나의 소유권에 관계없이 이게 뺏기는 걸 수탈당하는 거를 수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 토지에서 말하는 수용은 대부분에서 보면은 재개발 뭐 재건축에도 마찬가지지만 95%가 동일했어요. 그 나머지 5%가 반발합니다. 그러면은 사업 진행이 안 되니까 5% 정도는 수용을 할 수 있다는 우리가 지금 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나와 있죠. 그런데 이거는 그 내용이 아니고 그냥 처음부터 네가 동의하든 말든 나의 주장과 상관없이 다 그냥 수용하자는 겁니다. 이게 전액 다 수용하자는 겁니다. 100% 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문가도 그렇지만 공공주도로 지금 만들어질 수 없는 부분들이 애초부터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정부 입장에서 보니까 수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 토지 등 소유자들 전체적으로. 왜? 여기에 절반은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되니까. 임대주택 짓는다고 하면 누가 지금 좋아하겠습니까? 찬성을 안 하죠.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우리는 내쫓고 임차인은 거주해준다는 말이 되냐. 게다가 토지 수용이라는 게 재산권 침해 아니냐. 수용이란 말을 했었죠. 수용이란 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의지와 관계없는 겁니다. 이게 토지든 재화든 어떤 상품이든 신발이든 가방이든 자동차든 다 그냥 뺏긴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해당 지역 토지를 정부가 주민 동의 없이 수용한다. 수용이라는 것 자체가 주민 동의가 필요 없죠. 그래서 후암 1구역 재개발 준비위원장 보니까 용적률 700%까지 해준다고 해서 막 박수를 쳤는데 알고 보니까 토지 수용 방식인 줄 몰랐다는 겁니다. 100% 모든 사람들이 내 소유권을 뺏긴다는 방식인 줄 몰랐다. 토지 소유자 상당수가 모여 반대 의견을 보였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감옥에 보낸대요. 말 안 들으면. 내지부터 전월세, 그렇죠. 전월세 주면 감옥행. 흑수저는 이제 촬영하기 없습니다. 흑수저는. 아예. 그리고 분양가를 90%까지 올렸으니까.
그러면 여기까지가 뭡니까? 네. 아파트 공급 부족에 대한 얘기고, 이게 이제 평행 이론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평행 이론 어디서 등장하냐면은 반도체가 지금 작년 말부터 시작해갖고 공급 부족 사태에 시달려요. 그런데 증설이 안 되는 겁니다. 증설. 그리고 반도체에서도 주로 자동차용 반도체가 공급이 부족한데, 자동차용 반도체는 돈이 안 되는 겁니다. 인풋에 비해서 아웃풋이 안 나오니까 반도체 제조회사들이 차량용 반도체를 만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자동차들이 감산을 하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뭐 산업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회사들도 막 뭐라고 하기 힘든 게, 내가 돈이 안 되는 거를 거기서 할당을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수율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이도 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여기서 공급 부족 사태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팔을 붙였습니다. 팔을 걷었다. 그리고 미 정부는 반도체 부족에 대응에 나서서 바이든 정부가 행정명령을 서명하겠다는 겁니다. 행정명령이라는 게 뭡니까? 강제로 수용하겠다는 겁니다. 강제로. 아까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듯이 우리가 행정명령을 할 때는 아주 급박한 상태를 말합니다. 주택을 강제 수용하는 사례는 거의 없어요. 우리가 뭐 95%에서 5% 동의할 경우가 강제 수용, 이제 행정명령을 하는 거고, 강제 수용하는 경우고, 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행정명령이라는 거는 주로 전쟁 날 때, 아니면은 무슨 테러라든가 위급한 상황, 아니면은 어떤 하나의 부품의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전체 산업이 타격을 받을 때는 행정명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강제적인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공장을 짓고 있는데 행정명령을 때렸어. 너 나가. 이러면 나가야 돼요, 삼성전자. 너 이거 지어. 이러면 다 지어야 됩니다. 이게 행정명령이라는 겁니다. 이 명령 중에서, 정책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것이다. 그래서 이 행정명령을 쓰서라도 미 정부는 미 정부 주도적으로 반도체에 대해서 공급 부족에 대해서 나서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구애하는 미, 한국의 삼성전자를 적극적으로 구애하죠. 그래서 미 파운드리 증설을 나서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파운드리 부분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자동차용 파운드리는 거의 없습니다. 대만이 3%에서 4%밖에 안 되니까, 이게 돈이 안 되니까. 그래서 미국이 지금 하는 게 뭡니까? 오스틴이라는 텍사스주에 우리가 땅을 줄게. 미국에 있는 국토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나서가지고, 변창흠 같이 지금 놀고 먹는 사람이 아닙니다, 거기는. 그래서 미국에 있는 텍사스 주지사하고 미국의 국토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나와갖고 우리가 땅을 준대요, 공짜로. 그리고 3년 동안 법인세, 세금을 한 푼도 내주지 않게 우리가 해주겠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도로도 다 깔아주고, 네. 그리고 여기서 뭐 전력 공급도 우리가 다 해줄게. 그래서 제발 우리 오스틴에 와가지고 공장을 지어달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 정부하고는 전혀 다르죠, 행태가. 그래서 삼성전자 미국과 유럽의 러브콜의 딜레마.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도, EU도 지금 뭐 우리가 땅을 준다 그래요. 기업들이 정부 차원에서 나와서 가지고 기업들의 위기감이, 거기에는 뭐 독일 인피니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이제 할당량이 너무 안 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예, 땅을 주고 뭐 세제 혜택을 주고, 예, 오만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이런 러브콜이 계속되는 이유도 이면에는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고용이 증대되죠. 양질의 고용. 반도체 산업은 자동차라든가 조선에 비해서 장치 산업이 아닙니다. 크게 고용 효과가 장치 산업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막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않지만, 그래도 고용이 막 늘어나죠, 어느 정도. 거기 하청업체가 막 수십만 개 들어가니까. 뭐 택배도 해야 되고 운송도 해야 되고 뭐 경비에 쓰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지역 일대가 어마어마하게 부유해지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고용과 소비가 늘어나고, 그리고 일자리가 늘어나니까.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우리나라로 전 세계에서 쏟아지는 러브콜, 우리나라라는 거는 대한민국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로 오란 겁니다. 우리나라로 전 세계에서 쏟아지는 러브콜. 그래서 남미도 지금 뭐 북미뿐만 아니고 아시아, 일본, 유럽 전 세계가 정부 차원에서 막 나섭니다. 삼성전자 우리 좀 와라. 예? 거기 우리도 뭐 생산하면은 베트남도 마찬가지죠. 중국도 우리나라 오면은 고용도 늘어나고 일자리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소비도 늘어나고 집값도 올라가고 다 잘 살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해서 막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부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짐 싸서 이제 가야겠다, 한 바퀴 돌아야겠다. 어디가 좋은지 오스틴에도 가야 되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유럽도 가고 일본도 가고, 네, 대만도 한번 가보고 어떤 상황인지, 그 유럽도 뭐 어디 가보고 프랑스도 가보고 영국도 가보고. 그런데 그 다음 날 한국 정부는 구속을 시켜버립니다. 짐 싸고 이제 구속을 시켜버렸어요. 다음날 이제 출국을 하려니까. 그래서 삼성을 위기 사태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구속을 바로 시켜버리죠.
징역 때려버렸습니다. 3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 마찬가지로 바로 구속시켰습니다. 뭐 구치소 수감이 아니에요. 구속입니다. 구속. 3년 동안 이제 못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그 제목이 형법에 나와 있는 제목이 아니죠. 그래서 정유라한테 말 2마리 빌려줬다는 이유로 묵시적인 청탁으로 해서 감옥행을 시켜버린 겁니다. 묵시적 청탁. 묵시적 청탁이란 거는 제목이 없어요. 제목이 없고, 여기서는 정유라는 이제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아시안게임. 그래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노리고 삼성이 말을 빌려줬습니다. 빌려줬는데 정유라가 감옥을 갈 정도면요. 네. 그리고 피겨 여왕 김연아는요. 100배 정도 더 현물뿐만 아니고 더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김연아 그 감옥 가야 돼요. 박세리도뿐만 아니고 네. 이승엽도 감옥 가야 되고 다 가야 됩니다. 말 2마리 빌려줬다고 지금 감옥에 보낸 겁니다. 이게 왜 감옥에 보냈겠습니까? 네,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금 좀 전에 부동산 사태도 봤죠. 공급 부족 사태,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를 대하는 형태가 똑같죠. 이유는 하나죠. 한국에 있는 뭐 땅을 만들어 가지고 너희들이 공장을 더 늘려라 이런 정책을 안 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정부에서 바라는 문재인 정권에서 바라보는 삼성이라는 형태는 사유재산, 사유소유라는 재산 형태로 보는 게 아니고 공공의 재산 형태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진보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평등이라는 우리 가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 평등이라는 가치를 보게 되면은 보수가 갖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에서의 사유재산권 그리고 사유소유권이라는 것들은 아예 무시가 되는 거죠. 왜? 평등이니까. 그렇다면 삼성이라는 것도 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버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삼성이라는 주체는 우리가 평등하게 나눠야 될 공공의 재산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지금 가장 큰 요인이죠. 네. 그래서 문재인 정권에서는 가장 지금 위협을 받는 자기들 스스로가 위협을 받는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냐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게 가장 자기들한테 위협이라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면은 사람들이 이제 서민에서 부자가 될 수도 있죠. 안정적인 일자리 있고 그러면은 안정적인 일자리로 해서 집도 살 수가 있잖아요. 이게 문재인 정권이라든가 진보에서 바라보는 가장 위협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라든가 고용을 만들지 말고 우리가 90만 개 일자리 만들어줄 테니까 너희들이 여기 일해라. 우리가 아파트, 임대 아파트 만들어줄 테니까 너희 여기 살아라. 소유권 가지지 말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름 돋는 평행이론입니다. 평행이론. 네. 방식이 똑같아요. 모든 것을 접근하는 방식이 정치적인 1850년대에서 1910년도 그 사이에 한참 유행했던 방식이죠. 이게. 네. 이 프롤레타리 혁명이라는 계급 투쟁을 통해서 사회를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개혁한다는 이 방식입니다. 이게 똑같아요. 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진보의 틀.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주의에 빠져갖고 지금 거기에다가 민족사관이 들어가는 주체사상 논리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게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다. 그래서 아파트라든가 반도체 공급 부족, 삼성전자가 키를 갖고 있죠. 이 부족 사태에 대해서는 너무나 소름 돋게 평행 이론이 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